충북 제천의 11월 저녁은 일찍 어두워집니다. 이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면서 구두를 벗었습니다. 발끝이 시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6살 아이는 그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스함이 좋았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그래, 아빠한테 보여줄래?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옆에 놓인 나무 인형의 집이 보였습니다. 지붕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며칠 전부터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빠, 이거 고칠 거예요? 응, 지금 할게. 도연은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목공용 본드와 작은 못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 앉아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집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아빠고, 이게 엄마고, 이게 나예요. 도연은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을 그린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선생님도 그랬어요. 도연은 인형의 집 지붕을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본드가 마를 때까지 손으로 눌러 고정했습니다. 서윤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도연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회계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박미정을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그녀는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4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침착함이 좋았습니다. 서윤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습니다. 재혼 후 도연은 제천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미정이 고향 근처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도연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시의 조용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윤은 처음부터 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를 믿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면 그의 방으로 왔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 됐어. 도연은 인형의 집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천천히 가지고 놀아야 해. 네. 서윤이 방으로 들어간 뒤 미정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태준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 서윤의 친부였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요? 1년 전부터 몇 번 연락이 왔었어요. 서윤을 보고 싶다고. 도연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하셨어요? 작년 겨울쯤부터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게는 말씀 안 하셨네요. 말하려다가 복잡할 것 같아서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크리스마스에 서윤을 보고 싶대요. 하루만이라도. 서윤이는 알아요? 아니요. 근데 만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이한테는 진짜 아빠가 필요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알게 될 거예요. 자기 아빠가 누군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이 잘해준 건 알아요. 서윤이도 당신을 좋아하고요. 근데 혈육은 달라요. 제 생각은 안 물어보시나요? 물어봐야 해요? 도연은 미정을 받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정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태준 씨가 올 거예요. 서윤이를 데리고 하루 정도 보낼 생각이에요. 그게 서윤이한테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해봐야 알잖아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회사 인사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일본 파견건 제가 가겠습니다. 확실해요? 2년인데. 괜찮습니다. 가족들은 동의했어요? 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천 시내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들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었습니다. 곧 떠날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고친 인형의 집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떠나는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남아서 서서히 지워지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편이 나았습니다. 도연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후쿠오카의 아침은 제천보다 따뜻했습니다. 이도연은 숙소 창문을 열고 항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소는 공장에서 제공한 원룸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벽은 하얗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짐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도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에게 보낸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서윤아, 아빠 잘 지내. 거기는 날씨가 어때? 오늘 공장에서 고양이를 봤어. 너처럼 하얀 고양이였어. 유치원은 재미있니? 메시지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후쿠오카 외곽에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연은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자였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그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업무 보고는 정확했고 회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상님, 이번 달 생산량 보고서입니다. 현지 책임자인 다나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상님 덕분에 공정이 많이 개선됐어요. 다나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업무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저녁이면 도연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도시락과 캔커피를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항상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도연도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도시락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일본어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밤이면 도연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작은 토끼 인형, 색연필 세트, 반짝이는 머리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택배가 한국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배송 조회를 했습니다.
제천에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배송 완료. 도연은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택배 받으셨어요?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자주 보내지 마세요. 서윤이가 혼란스러워해요. 도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면서 후쿠오카는 추워졌습니다. 도연은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공장 뒤편에 작은 신사가 있었습니다. 낡은 도리와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계단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에게 보낼 사진을 찾았습니다. 신사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메시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 나무 예쁘지? 아빠가 너 생각하면서 봤어.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신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매점에서 부적을 팔고 있었습니다. 교통안전, 학업성취, 건강. 도연은 건강 부적을 샀습니다. 서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적을 작은 상자에 넣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메모를 함께 넣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항상 건강하길 바라. 배송은 사흘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도연은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SNS를 열었습니다. 미정의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서윤 유치원 학부모 모임 계정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정, 서윤, 그리고 낯선 남자, 김태준이었습니다. 서윤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사준 옷이었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버린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과 젖은 아스팔트, 후쿠오카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이와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서윤이가 자고 있어요. 내일은요? 생각해 볼게요. 도연은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눈을 찔렀습니다. 머릿속으로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졸린 얼굴. 악몽을 꾸고 그의 방으로 달려오던 모습. 아빠하고 부르던 목소리.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나카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상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혹시 한국에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다나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중한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그날도 신사로 갔습니다. 계단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에게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서윤아, 아빠 보고 싶어. 타이핑했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내가 걱정돼.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우고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아빠야. 첫 문장을 쓰고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설날에 한국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서윤을 만나야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인사팀에 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날에 한국 갑니다. 서윤이 보고 싶어서요.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오셔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설에는 태준 씨 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도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그게 마지막 답장이었습니다. 2월 초 후쿠오카에 눈이 내렸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출근길에 하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다나카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상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사무실로 가시죠.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나카는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사요? 이상님 개인적인 일인 것 같은데. 인사팀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도연은 가만히 다나카를 봤습니다. 무슨 확인입니까? 이혼 소송 관련이요. 법원에서 이상님 근무 사실을 확인하려고 본사에 조회를 넣었대요.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소송이요? 네. 제가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본사 인사팀에서 이상님한테 연락하라고 했어요. 다나카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 본사 인사팀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아닙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본사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이도연 과장입니다. 연락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 과장님. 법원에서 근무 확인 조회가 들어왔는데요. 이혼 소송 관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접수된 겁니까? 12월 20일이요. 벌써 2달 전이네요. 12월 20일. 도연이 일본에 도착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소장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건 모르고요. 법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과장님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르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떴습니다. 원고 박미정, 피고 이도현, 사건명 이혼 청구의 소. 도연은 소장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는 2024년 12월 13일 가족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가족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출, 유기, 연락 두절,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읽었습니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는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혼 및 양육권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시킬 것을 청구합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공동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2,300만 원이 있던 계좌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1월 15일 전액 인출. 박미정. 도연은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제천의 집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매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금매, 실거주 가능, 깨끗한 상태. 등록일은 1월 20일이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회색 하늘만 남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파견을 6.15 포장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서윤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 도연이 떠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도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송 알고 있습니다. 통화 좀 합시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통화 차단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아빠야. 전화 좀 받아줄래? 발송 실패. 메시지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미정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을까? 아빠가 버리고 갔다는 말을 믿고 있을까? 기억이 왜곡되고 있을까?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항공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인천까지 가장 빠른 편을 찾았습니다. 2월 10일 오전 10시 출발.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천 지역 가족법 전문 변호사. 몇 곳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상담 요청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이도현님, 메일 받았습니다. 2월 11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급한 사안인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법무법인 새벽 변호사 최은혜.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뵙겠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을 껐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을 밝혔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미정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윤이었습니다. 아이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빠가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미정이 막아선 상황에서 아이를 만날 방법이 있을까?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다나카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쓰겠습니다. 급한 일이세요? 네.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는 제가 대신 볼게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가져온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도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윤에게 쓰던 편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아빠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아빠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곧 만나러 갈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직접 전해줄 것입니다. 2월 10일 아침, 도연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후쿠오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관계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였습니다. 서윤의 기억을 지키는 것. 그게 도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제천지방법원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3층 가족법정 앞에서 최은혜 변호사를 기다렸습니다. 이도연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네, 최은혜 변호사님이시죠? 맞습니다. 자료 잘 받았어요. 꼼꼼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진실은 기록에 남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원고석에는 박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그녀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제1의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가족과의 합의 없이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유기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요?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정식 발령으로 일본에 파견된 것입니다. 가족 유기가 아닙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회사 발령 공문입니다. 2024년 11월 28일자로 작성되었고 피고는 12월 13일 출국했습니다. 정당한 업무상 파견입니다. 판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음은 연락 기록입니다. 최 변호사는 휴대폰 캡처 화면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출국 이후 거의 매일 자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총 67건입니다. 답장은 단 3번뿐입니다. 도연은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이 보낸 메시지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를 위해 선물과 부적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배송 완료 기록이 있지만 자녀가 이를 전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고 측, 이 물품들을 자녀가 받았습니까? 미정의 변호사가 미정과 속삭였습니다. 미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물건은 받았는데 서윤이한테 주면 혼란스러워할까봐 보관만 했습니다. 보관만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주려고요. 판사는 표정 없이 서류에 메모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은 송금 기록입니다. 피고는 매월 2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총 3차례입니다. 화면에 송금 내역이 떴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속삭였지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계좌 인출 내역입니다. 원고는 2025년 1월 15일 피고와의 상의 없이 공동계좌에서 2,300만 원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이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2,300만 원을 한 달 만에요? 여러 곳에 썼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인출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피고가 매월 200만 원을 송금하고 있었는데도요.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서윤 양이 다니는 유치원 상담교사를 신청했습니다. 허가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이름과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김수진입니다. 햇살 유치원 상담교사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윤 양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수진은 잠시 미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1월부터 많이 울었어요. 친구들과도 잘 안 어울리고요. 제가 불러서 물어봤더니 김수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계속 그 말을 반복했어요. 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빠가 일본에 가서 안 온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아야 한대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는 자기가 나쁜 아이라서 아빠가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계속 울더라고요. 판사는 미정을 받습니다. 원고, 자녀에게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일본에 갔다고. 버렸다는 표현은 누가 했습니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아이는 복도에서 법정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윤아.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미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도연을 봤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서윤은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그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아빠. 서윤은 울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날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아. 서윤은 도연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판사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서윤을 안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아빠가 너한테 직접 설명 못해서. 엄마가 아빠는 안 온대. 아빠는 항상 너 생각했어. 매일 연락하려고 했어.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줬어. 아빠가 보낸 선물들, 엄마가 숨겨뒀대. 도연은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30분 뒤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연은 서윤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피고는 정당한 업무상 파견이었으며 경제적 지원과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판사는 미정을 받습니다. 원고는 자녀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롭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임시조치로 자녀의 양육권을 피고에게 부여합니다. 원고는 주말 면접 교섭권을 갖습니다. 최 변호사가 도연을 받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미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미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3월 15일입니다. 패정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윤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아이는 다시 도연을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네, 아빠.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제천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3월의 제천은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겨울과는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서윤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도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과 베이컨이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괜찮아? 네. 도연은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계란을 깼습니다. 노른자가 예쁘게 떨어졌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거실에서 인형의 집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고쳐준 그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서윤이 인형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옷이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서윤이가 칠한 거야? 네. 아빠 닮았어요. 도연은 인형을 자세히 봤습니다. 갈색 작업복 같은 옷이었습니다. 머리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안경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짜 닮았네. 맞죠? 서윤은 웃었습니다. 도연은 인형을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거 아빠가 가져도 돼? 네. 아빠 거예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서윤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도연은 인형을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와 인형을 비쳤습니다. 아침을 먹고 서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와요. 응, 일찍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서윤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유치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 원래 부서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윤이는 잘 지내요? 네, 잘 지냅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밀린 업무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처리했습니다. 숫자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뜨겁고 얼큰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은혜 변호사였습니다. 이도연님, 최종 판결문 나왔습니다. 양육권은 이도연님에게 확정되었고 박미정 씨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재산 분할은 협의 이혼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연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짧은 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 5시 도연은 퇴근했습니다. 서윤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빠.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집에 가서 보여줘.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거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다행이다. 내일도 이거 해줘요. 알겠어. 도연은 웃었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손을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미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요. 오래 있지 않을게요.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통장이랑 보험 서류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도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많이 틀렸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계속했습니다. 서윤이한테 잘해주세요. 부탁해요. 그럴 겁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나 안 만나도 돼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서윤과 눈을 맞췄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아빠는 괜찮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빠랑 있을래요. 도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아빠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서윤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빠 예뻐요. 그래, 예쁘다. 서윤은 떨어진 꽃잎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그래. 서윤은 조심스럽게 꽃잎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김태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남아 있었는가였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서윤 곁에 남아있던 사람. 그날 밤 서윤은 인형의 집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이 집에는 우리 둘만 살아요. 그래. 네. 아빠랑 나. 서윤은 2개의 인형을 집 안에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는 도연을 닮은 인형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윤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도연은 인형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완전했습니다. 맞아. 우리 가족이야. 서윤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윤을 재운 뒤 도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윤이 칠한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안경, 회색 머리, 갈색 옷. 도연을 닮은 인형. 도연은 인형을 손에 들었습니다. 가벼웠지만 무거웠습니다. 남아있어서 다행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연은 인형을 다시 책상에 세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서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저녁을 함께 먹을 것입니다. 인형의 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의 정의는 법적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혈연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남아 있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제천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